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가가 20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 흐름 이어갔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지금 폭락을 연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벌써 고점 대비 반토막이 더 난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지었을 경우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칩스법에 대한 수정이나 폐기를 주장했던 이런 트럼프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좀 스몰캡 쪽으로 더욱더 큰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미반도체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반등을 해준다면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이 가능하겠으며 최근에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일지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어떤 뚜렷한 스탠스는 셋 다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최근에 어쨌든 개인은 조금 더 손절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도가 좀 더 강해졌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과거 대비해서는 매수가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매도세가 더 강했다, 최근에는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시가 좀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좀 상승을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1% 초반대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200, 2500, 3700. 자, 이때부터 다시 또 좀 하락을 합니다. 3200, 1500까지 눌렸고요. 올해 큰 반등이 들어오면서 이제 5800억, 그리고 내년 후년에도 가파른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130, 600, 1200 가파른 상승 이후 마찬가지로 자, 재작년 작년 눌렸고요. 300까지 떨어졌던 영업이익은 올해 크게 올라가면서 2500까지 한 번의 점프업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 자, 내년 후년도 마찬가지로 가파른 상승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순이익 일단 올해까지 쉬어가는 모습, 내년부터 마찬가지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100대에서 500억대 크게 상승했고요. 3분기도 마찬가지로 수십 배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4분기에도 큰 폭의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1분기까지 200에서 400, 물론 폭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분기 전년 대비 상승세 진행이 되고 있고, 연간 기준으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다, 이렇게 실적은 전혀 걱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20대에서 유지가 됐고, 최근도 아직은 계속해서 20대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있는 점도 좋아 보이고요. 자, ROE 보겠습니다. ROE가 또 굉장히 좀 장점이죠. 과거에는 뭐 8, 자, 20일 30대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50대까지 올라갔고요. 올해는 일단 순이익이 조금 내려오면서 30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 내년 후년에도 40대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엄청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EPS 살펴보시게 되면 순이익과 또 마찬가지 흐름이죠. 올해까지 살짝 눌리면서 내년에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 전년과 같은 수준인 420원 일단 올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자, 계산했을 때 약 0.48% 배당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크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42.85배, PBR은 12.18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약간의 저평가 구간까지 일단은 내려왔다고 보여집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는 엄청난 저평가이긴 하지만,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최근에 재료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저평가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간 싼 구간에 위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최근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난 25일에 공시가 됐고요. 소각 예정 금액은 약 373억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배당 가능 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이제 자본금 감소는 없다는 점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TC 본더 장비 다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동사에는 뭐 크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독점 납품하던 한미반도체가 또 마이크론의 장비 납품 물꼬를 트면서
추가 수주까지 기대가 되는 등 당분간은 TC 본더 시장에서의 우위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시장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의 경우 한미 반도체 장비 사용 이후 HBM 퀄 통과도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등 추가 고객 확보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실적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내년에 선보일 차세대 인공지능 패키지 핵심 장비인 2.5D 빅다이 TC 본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 등 신제품 출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PT와 국내 하나 정밀기계 등이 이 관련 장비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품질 우위로 바탕으로 해서 시장 선도 유지에 힘을 쏟겠다는 동사의 계획이 또 돋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도 HBM 캐파 증설 확대에 따라서 이제 지속해서 동사의 듀얼 TCB 주문이 증가할 전망이고요. TC 본다는 동사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앞으로도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3분기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 아까 우리가 좀 확인했듯이 전년 대비해서 뭐 한 30배 가까이 올라갔죠. 자, 그래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4분기에는 SK 하이닉스가 HBM3 8단에서 12단으로 넘어가면서 본딩 장비 납품이 일부 이연됐고요. ASMPT와 한화 정밀기계 납품 예정으로 인해서 소폭의 매출 감소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론 등 미국 고객사의 듀얼 TCB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연간 성장세는 여전히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3분기 최대 실적, 4분기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기반 제품 출시 계획 조정으로 HBM 제조사들의 생산 계획도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한미반도체 4분기 HBM3용 이 본더 납품 일정도 일부 수년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이는 단순 공급 일정 조정에 따른 것으로 수주 규모 축소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좀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재료 자체는 괜찮은데 지금 업황이 좀 문제죠. 트럼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쉽고, 증시 전반적인 이슈가 좀 많죠, 요새. 그래서 지금 금투세가 시행이 됐음에도 당일만 반짝 몇 퍼센트 올랐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손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녹록지 못한 증시 환경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될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물론 뭐 지금 가격대만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가격이긴 합니다. 지금 실적이 뭐 말도 안 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단 말이죠. 지금 반토막이 더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시의 상황이라면 말도 안 되는 기회예요. 말도 안 되는 기회의 가격인데 섣부르게 지금 여러분들께 들어가세요라고 말하기가 조금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어디까지 지금 폭락할지 모르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어떤 정도의 상황이냐면, 자, 이게 지금 미국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금투세가 너무나도 늦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미 빠져나갈 큰 손들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금투세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호재는 맞지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미 나갈 사람들은 미국으로 다 나간 상황이고, 개인도 지금 계속해서 짐 싸서 국내 주식 팔고 미국으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저도 상당히 지금 힘들어요. 어디까지 제가 이 국내 증시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좀 녹록지 못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신규 진입 자제해 주시고 좀 관망했다가 어느 정도 증시의 안정이 좀 들어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적 대비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시의 문제가 좀 크다, 그리고 트럼프의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암울하실 텐데 일단은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목표가는 드리겠습니다. 15만 5천 원 보고 있습니다. 자, 보수적으로 잡아도 15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물려 계신 분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좀 뺐다가 나중에 더 저점에서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시간을 좀 두고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의 시간을 가지시고, 여기서 지금 손절 나가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손절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크게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서 평단 관리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최근의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물타기 전략이 중요하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단을 맞춰 주시냐. 먼저 라인을 몇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상적인 라인, 물타기 라인은 11만 5천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11만 5천 원 언더로 평단 맞춰 주시고 장기로 보유하는 전략 지금이 가장 베스트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뭐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11만 5천 원 밑으로 절대 못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가능하신 구간까지 최대한 좀 가깝게라도 맞춰주시는 노력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물타면 안 되는 구간은 10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밑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물타봐야 평단 얼마 안 내려오죠. 비중만 오히려 늘어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물타지 마시고 10만 원 밑에서는 그냥 보유만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간별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 걸 먼저 체크하는 게 지금은 일단은 가장 급선무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은 반도체 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반도체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 수혜가 예상되는 뭐 좀 강하게 예상되는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뭐 이런 몇몇 개 섹터들 빼고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폭락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상 증시가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좀 힘든 시기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은 크게 좀 칼을 뽑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